음, 가보죠. 291번 보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접하고 저은 거랑 평행한 직선이라 있다, 이가 맞지? 평행하니까 시우야 뭐가 같겠노?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같은 거. y는 뭐야? 마이너스 2x 더하기 b 해놓고 a가 마이너스 1라는 걸 찾은 거지, 얘들아. 알겠니? 그 다음 접한다니까 열림하면 판베시티가 뭐야? 0. 알겠니? 어. 진지한 거하고 굉장히 그 편하게 풀 거는 편하게 풀어. 이 문제는 되게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다, 맞지? 그래서 넘어가면 x의 제곱 플러스 3x는 4-b는 0이잖아, 맞지? 3배씩 비해버리면 뭐야? 3제곱 빼기 4 곱하기 뭐야? 1 곱하기 4-b는 0이잖아, 맞지? 이런 거를 좀 암산 잘하면 좋다.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이거 구잖아. 이게 뭐가 되면 되나? 이게 뭐가 되면 되나? 연결하 4-b가 뭐가 되면 되나? 이게 9잖아. 그럼 이게 뭐가 되면 되냐고. 4분의 9가 되면 된다는 거 알겠니? 이걸 다 일일이 막 정리하고 풀면 시간 낭비라고. 이게 4분의 9라는 거 알겠니? 그럼 B는 뭐야? 4 빼기 4분의 9잖아. 4분의 16이니까 4분의 7. 알겠니? 그러니까 그 직선은 Y는 뭐야? 2x 더하기 4분의 7. 진혁아 알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풀면 진짜 이제 재밌는 친구죠. 요렇게 풀면. 접한다 했다. 접한 다음에 이 식이 무슨 식이어야 된다 했어?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 그럼 이거 반의 제곱이 이거야 되잖아. 그러니까 4-b가 뭐야? 이거 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바로 찾아. 요 정도 속도 나오면 재밌지. 알겠니? 오케이, 요 정도. 넘어갑시다. 질문? 295번이 무슨 뜻인지 알겠니, 얘들아? 진짜 좋은 문제거든, 이거. 진짜 좋은 문제인데. 이거 진짜 좋은 문제야. 맞춘 애들은 참 잘. 이거 안 했지, 숙제. 연습 문제까지 숙제 아니었니? 했지? 했어야 됐다. 알겠지?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자, 한번. 연습 문제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자. 없군요. 잘했다. 그냥 했어야 됐다. 알겠지? 계속 너네 수업 녹화한 거를 조금씩 보고 있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진짜 너네 좋아해서 한 말인데 계속 잔소리가 될까봐 너무너무 걱정되는데 얘들 머리 아픈 게 당연한 거다, 알겠지? 수학이 깔끔하게 풀린다. 말도 안 되는 상상하지 마라, 상상, 알겠지? 그냥 상상이다, 상상, 알겠지? 알겠지? 그거는 혹시 자본주의하고 대립하는 주의가 뭐고? 수학 아니니까 알잖아. 뭐야? 공산주의잖아. 맞잖아. 민주주의하고 반대의 공산주의 맞잖아, 맞지? 들어보면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솔직히. 시우야,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훨씬 좋아. 모두에게 평등하고, 모두에게 좋은 걸 하고, 모두에게 뭐야? 집 없는 사람 없고, 차별받는 사람 없고, 그렇게 하자는 거야. 알겠니? 근데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해갖고 잘 사는 나라 있어, 없어? 없잖아, 다 망했잖아. 알겠지? 북한 당연히 망했을 거고. 망했으니까 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럼 공산주의가 왜 망했을까?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어, 얘들아. 고통이 없는 승리가 있겠나, 임마. 고통이 없는 승리. 아, 나는 수학을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나는 즐겁기 때문에 수학을 못해도 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수학 못하면 즐거움이 없어진다.
잘하니까 지금. 알겠니? 근데 공감이 서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수학이 좀 점수가 나오잖아. 그럼 좀 신난다, 사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친구가 만약 진혁이가 수학을 시험 줬는데 만약에 80점 넘었어. 그럼 진혁이가 달리 보일 거야.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애들은 조금 좀, 좀 괜찮다. 진짜로. 그리고 본인이 꼭 수학 잘하는 애가 됐으면 좋겠다. 알겠지? 일단은 1학기는 적응. 고등학교 1학기는 적응한다 생각하고, 요번에 학교 올라가고 뭐야. 요번에 반편성고사 혹시 쳐봤지? 치면서 무슨 생각 들드노? 아, 역시, 역시 빡세네. 이 느낌 들지 않았나? 세고는 안 쳤나? 세고는 아예 안 치나? 누구는 그 뭘로 편승하노? 그때. 하여튼, 조금, 어쩔 수 없다, 얘들아. 열심히 하는 방법. 아, 진짜 맨날 고민하거든. 어떤 고민을 하냐면, 그냥, 다른 과목처럼 뭔가 외워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우리 세인이한테 그냥 수학 점수 올리는 방법을 쉽게 내가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결론은 없더라. 없더라. 그냥 풀어야지, 수학을. 알겠지? 수학은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요. 직선도 아무 때나 그리지 마세요. 직선도 보세요. 요게 뭐예요? y절편이 뭐예요? 이잖아, 이. 맞지? y절편이 이라는 걸 좀 생각하시고요. 맞죠? 맞죠? y절편이 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두 점에서 만난다. 기울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이래 그려놓죠. 두 점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맞지? 그럼 그때 요 값이 뭐야? x1이고 요 값이 뭐야? x2라고. 그럼 이 x1하고 x2는 우리가 배운 개념에 의하면 뭐죠? x제곱 빼기 x 더하기 3과 ax 더하기 2 요걸 갖다 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야? x1하고 x2지. 알겠니? 이 문제가 있잖아. 요 첫째 줄 있지? 첫째 줄. 뭐 아는 사람은 적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 적으면 좋아요. 첫째 줄이 이 말인지 너 아니 이 말이에요. 아는 사람 적지 마세요, 굳이. 근데 모르는 사람 적어 놓으세요. 한 일주일만 더 있으면 시험 범위 다 끝나거든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복습할 거거든요. 근데 복습할 때 지겨울 만큼 다 알았습니다. 우리 진도 많이 안 나갈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냥 중간고사 일단에 올인해야죠. 아, 3월, 셋째 주까지는 진도 좀 나가자. 그래도 기말고사 때 또 빡시니까. 알지? 그냥 3월 셋째 주 딱 지나면 한 달 동안 시험 대비하자. 4월 넷째 주가 아마 시험 범위일 것 같은데, 알겠지? 그래서 한 달 동안 시험 공부하자, 시험. 계속 문제 풀자, 계속. 자, 그래서 보면 얘는 x의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1 있고 0. 그러면 이 방정식 두 분의 합. 두 분의 합이 뭐야? 빨리 나와야 되지. 두 분의 합이 뭐야? a 플러스 1. 맞지? 두 분의 곱이 뭐야? 1. 곱은 사실 구하라고 하지는 않았어. 맞지? 근데 두 분의 합이 4라고 했잖아. 그래서 a가 3이야. 맞지? 그래서 A만 찾으라면 참 좋았는데 얘는 A를 찾으라는 게 아니고 뜬금없이 Y1 더하기 Y2를 찾으래. 알겠니? 얘들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뜻이야. Y1하고 Y2는 결국은 요거랑 요거의 뭐야? 교점의 Y좌표잖아. 그러면 실제로 Y1은 뭐죠? 이거잖아. 이해돼? 그럼 Y2도
이거 아니니? 그럼 얘를 더한다는 게, 즉, x1 제곱 빼기 x1 더하기 3, x2 제곱 빼기 x2 더하기 3, 이걸 계산하면 y1 더하기 y2 아니니?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게 미친 짓이라는 게 공부인 거지. 저렇게 구하는 건 도라이지, 도라이. 알겠지? 심한 도라이지, 완전 미친 도라이지, 미친 도라이. y1하고, x1하고 y1은 2차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어디 위의 점이지? 1차 함수 위의 점이잖아. 맞지? 너네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2차식이고 하나는 1차식이야. 1차식으로 구할 거야? 2차식을 구할 거야? 아니, 너네 보고 시험 칠 거야. 맞추면 똑같이 100점 주겠대. 하나는 2차 방정식 문제고, 하나는 1차 방정식 문제래. 뭐 풀 거고. 맞지? 2차 방정식 푼다는 거 미친놈 아이가? 점수 똑같이 준다는데. 아니, 2차 방정식 문제 맞추면 점수 2배 줄게. 오케이, 그럼 도전. 가보자. 이래야지. 고싱, 이래야지, 맞지? 근데 맞추면 점수 똑같아. 1차 방정식을 풀어도 100점이고, 2차 방정식 문제를 풀어도 100점 준대. 니 몇 차 방정식 풀 거야? 맞지? 근데 이거 구하면 미친놈이지. 이거 답 구해. 답 나올 수 있어. 왜? x1 더하기 x2가 4고, x1 곱하기 x2가 1이니까, 봐봐.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은, 쌤 미친 짓 한번 할게. x1 더하기 x2의 제곱, 빼기 2x1 x2야. 맞지? 그럼 4제곱 빼기 4니까, 4제곱 빼기 1이니까 뭐야? 14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니?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얘 두 개 더한 게 뭐야? 14고 빼기 이거 두 개 더한 게 뭐야? 4잖아. 그 다음에 3, 3 더하면 뭐야? 6. 그래서 이 계산하면 뭐야? 16 답 나와요. 못 구하지는 않아. 아니 12 정답이야? 16 정답 아니니? 발음이 왜 안 되는 병신아? 16 정답 맞죠? 웃지 마. 근데 이렇게 구하면 바보잖아. 얘들아 구할 수 있어. x1하고 x2의 합을 알고 x1 곱하기 x2의 곱수를 알기 때문에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이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알겠지? 자, 요게 몇 단원 문제지? 수학에서, 우리나라 수학에서는? 1단원 문제다. 알겠지? 곱셈 공식 변형 너무너무 쉽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 문제는 당연히 y1을 뭐로 잡는 게 맞아? y1을 a의 x1 더하기 2로 잡는 게 맞지? 근데 아까 A 구한 거 같은데 A가 뭐였지? 3. 그럼 얘는 뭐야? 3x1 더하기 2잖아. 맞잖아. y2도 뭐죠? 3x2 더하기 2 아니니?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뭐야? 3x1 더하기 2, 3x2 더하기 2. 알겠니? 오케이. 야, 시험을 재욱이 갔을 때 칠 수도 있다. 재욱이는 갔다 와서 치고 그 주에 칠 수도 있다. 근데 갑자기 왜 빨리 치냐면 내가 지금 이거 풀면서 내가 드는 생각이야. 너네 쌤하고 같이 풀면 수학이 되게 다 쉬워 보이거든. 근데 그 문제를 실제 풀어보면 안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시험을 쳤을 때 나 이 문제 풀 줄 알았는데 왜 안 풀리지? 이 느낌을 내가 너네한테 가르쳐 주려고 시험을 치는 거야. 너네 시험을 조지게 하려고 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재욱이가 여행 가는 것 때문에 시험 지금 재욱이 갔다 와서 치러야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요 문제도 있잖아. 실제 풀면 어려워 얘들아. 시험에 나오면 얘를 요렇게 바로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아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내가 가끔 문제 풀 때 너무 쉬운 걸 너네한테 풀어주나 이 생각 드는데 아니야. 실제 풀면 어렵다 얘들아.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는 20문제 중에 15문제는 뭘 하면 안 된다고 했어, 내가.
고민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객관식 두 문제, 서술형 뒤에 세 문제 빼고는 고민 없이 풀려야 된다고. 근데 다 고민하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럼 먼저 3을 묶어내면 뭐야? x1 더하기 x2가 되고 더하기 4. 알겠지?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아까 4 더하기 4지. 답은 16은 답은 똑같네, 맞지? 자, 자, 296은 딴 거 아니고 뭐에 동그라미 쌤 칠하겠어? 유리수 AB 동그라미. 자, 유리수 AB 동그라미 쳤으면 여기에 밑줄 쫙 가면서 여기가 뭐야?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지. 맞지? 1 마이너스 루트 5. 그 다음 나머지는 연립해서 풀면 되죠. 맞죠?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봐봐. 연립을 할 때 얘가 이거라는 거잖아. 당연히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당연히 맞지? 그럼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4x. 나 한번 질문할게. 바로 대답 안 나오면 그 시험 치면 어려운 친구야. 당황하지 마. 이거의 근이 1 플러스 루트 5고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 5야. 알겠니? 영준아, 어떻게 풀어야 돼? 이 방정식의 근이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5고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5야. 어떻게 풀어야 돼? 뭐? 어떻게 풀어야 돼? 내 발음이 안 좋아? 이 방정식 근이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5고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어떻게 풀어야 돼? 시우 어떻게 풀어야 돼? 그래. 와, 대박. 근과 계수의 관계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 뭐 대입한다 미친 짓이라 해도. 자, 양심을 속이지 맙시다. 근과 계수의 관계 안 떠올라는 사람. 그럼 틀린다 해도. 나 세인이한테 먼저 물어보려 했는데 시우 그짝. 세인아,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 안 떠오르면 이 문제는 틀리는 애야. 아무리 이 문제 맞춰도. 그러니까 봐봐. 내가 지금 질문을 잘했잖아. 나는 이 문제를 못 풀 것 같은, 야, 쌤 머릿속에는 있잖아. 자, 야, 솔직히 양심 속이지 마라. 잉? 알겠지? 여기서 못해도 다 상관없다. 그냥 시험지에서 못 치는 게 그게 짜증나는 거라 해도. 알겠니? 여기서 못해도 상관없다 해도 시험, 실전에서 잘해야 된다 해도. 알겠니? 오케이? 쌤이 최근에 조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 뭘 많이 받고 있냐면, 물론 바뀌긴 해야 돼. 내 잘못도, 아니, 나의 성격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 나의 성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데, 쌤 친구가 내보고, 이건 너네 그때 근데 녹화한 거 올리니까 너네 너무 웃길래 좀 짜증나더라. 여자 문제, 웃지 말지. 너무, 쌤 상처인데. 아니, 돈도 잘 벌고, 니 같으면 괜찮은데, 왜 그럼 그 옷도 잘 못 입고, 뭐, 사치도 안 하고 막 그러냐. 그래갖고 나는 솔직히 좀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지가 않다. 뭐 해서 뭐하게.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좀 뭐, 없는 사람들이 돈 쓰고 싶어서 환장하지. 뭐 나는 뭐 별로. 아니,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면 되니까. 돈 쓰고 싶어서 환장나지는 않거든.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뭘 사고 싶어서 돈을 모아야지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 왜냐면 사면 되니까. 이해돼? 오케이? 근데 그게 내가 잘못된 거거든. 걔가 뭘 보내줬냐면, 현우진하고 막 조정식하고 이런 애들 막 사진을 막 내한테 막 보내더라고. 그래서 보내가지고, 야, 이런 애들이 니보다 돈이 몇백 배가 많지 않겠냐? 맞지. 근데 이런 애들이 왜 명품을 다 입고 있냐고. 사람한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거에는 좀 뭐랄까. 내가 생각을 좀 잘못했구나. 이 생각을 했고, 요즘은 좀 생각을 좀 바꾸고는 있거든? 이해돼? 요즘은 생각을 좀 바꾸고는 있는데, 근데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있잖아.
그냥 이런 문제가 있잖아. 되게 쉽다고 생각해보고 실제 안 풀잖아, 맞지? 그럼 안 풀리면 이거 잘못된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근각 예술 관계 문제 이런 게 안 떠올랐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이 정도 문제는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걸 너네한테 풀어주면 내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거 근각 예술 관계 지금 몰랐던 애 4명이나 있잖아, 여기. 그 4명은 시험에 나오면 이거 틀린다, 얘들아. 4명이 틀려서,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말할게. 아, 맞다. 이것 때문에 말하려고 했다. 오늘 여기서 모르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 근데 4월 달에 시험장에서 이걸 몰랐다고 생각을 해봐. 오늘 몰란 거 상관없어. 알겠지? 근데 시험장에서 네가 이걸 모르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내가 아까 옷 이야기 했는 건 뭐냐면, 물론 내가 잘못된 거야. 왜냐면 나도 이제 나의 때에 맞는 거, 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니까 나도 깨끗이 다녀야 되는 거 맞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나는 없어서 안 입는 게 아니니까, 나는 실전에서 강하니까. 그런 생각으로 나는 안 했거든, 사실은. 근데 평소에도 잘하긴 잘해야 된다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의 목적이 뭐냐면, 이게 시험에서 근과에 의해서 관계가 안 떠오른다고 생각해봐라고. 끝장난다고. 그리고 이 정도 문제 틀려오잖아. 그럼 너네가 쌤하고 내하고 공부하기 싫어진다. 나는 학원에 열심히 다니는데 이것도 내가 못 푸는, 너네 내 책임 돌린다, 이거. 이거 안 풀리면. 이거 아마 시험 나오잖아. 그럼 너네 100명 중에 뭐야? 50명은 다 맞춰. 근데 못 맞추는 50명이 내가 들어갔다 생각해봐라. 엄청 기분 나쁘지. 이해되겠지? 두 분의 합과는 뭐예요? 2. 그래서 요거 두 분의 합이 뭐야? 이차원 계수가 양수일 땐 그냥 부호 바꿔서 바로 적으면 된다 했지? 그게 2. 그래서 A가 2. 그 다음 두 분의 곱수는 그대로 적고 두 분의 곱수는 1 빼기 5니까 빼기 4제. 그래서 B는 빼기 5. 알겠니? 그 두 개 곱해놓으니까 빼기 10 알겠지? 근과 계수의 관계다.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게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시험 나와요. 아, 오늘 중학교 수업. 오늘 중학교 수업, 요 앞 시간 중학교 수업에서 했던 말인데, 애들이 수학을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 지금 중3 애들이, 너희는 이제 고1이다 알겠지? 중3 애들이 그냥 쌤 수업을 되게 좋아해줘서 고맙거든. 좋아하는데 중3 애들이, 걔들이, 이거 하고 나서 수학이 되게 재밌다 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 말을 했다. 근데, 근데 이 말을 했다고. 수학은 진짜 어려운 게 딱 하나 때문에 어렵다. 뭐가 어렵냐면 있잖아. 지금 내랑 문제 풀잖아. 풀려, 안 풀려? 풀리잖아. 근데 너네가 시험 칠 때 왜 안 풀리냐면, 시험지에는 쌤이 설명하는 것만큼 친절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어, 얘들아. 친절하게 설명이 안 돼 있단 말이야. 알겠니? 어? 자, 연담이가 되게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야. 라고 가정하자, 알겠지? 그래서 연담이가 모르는 사람하고 밥을 먹어. 모르는 친구하고. 근데 그 친구가 되게 부끄러움 많은 연담이를 알기 때문에 연담이를 편하게 해줘. 그럼 연담이는 소화가 잘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잘 되겠지. 왜? 부끄러움이 많은데 그 상대방이 연담이를 편하게 해주니까. 맞아, 아니야? 근데 연담이도 부끄러움 많은데 그 상대방도 부끄러움이 많아갖고 걔도 말이 없어. 그러면 소화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그렇지 않니? 이해되겠니? 그래서 내가 여기 새로운 친구도 있지만, 진혁이도 이제 좀 많이 친해졌지만, 내가 진혁이를 처음에 편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얘가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수학 문제 풀 때 편하게 풀어야 된다고, 맞니? 근데 너네 절대 착각하지 마라. 너네 중간고사 시험지는 너네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풀어본 문제인데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해도. 이해되겠어? 그러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불편한 상황에서도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캐치하는 능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요번에 정확하게 알았어. 내가, 이거는 100%야, 이제. 수학 시험이 어려워서 시험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해도. 그러니까 나는 평소에 공부할 때는 편안하게 공부를 한 거야. 하다가 안 풀리면 뭐야? 핸드폰도 좀 봤다가, 음악도 좀 들었다가. 맞지? 근데 딱 시험 치잖아. 그럼 그 문제, 봤던 문제인데도 그 문제가 나한테 뭐야? 되게 불편하게 느껴져. 그걸 없애야 돼. 그거를. 그거를 노력을 많이 해.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할 때 이 문제를 안다, 모른다, 이거는 당연히 기본이고, 내가 수학 문제를 풀면서, 내 머리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내 머리가 좀 불편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편한 생각은 이거야 뭐냐면, 그냥 내가 아까 되게 쉽게 이야기한 게 그거야. 그냥 새로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하고 서먹서먹해. 그럼 편해, 안 불편해? 편해, 불편해? 불편하잖아.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수학 문제 푼다고 생각해봐. 그럼 머리가 잘 풀리겠어, 안 풀리겠어? 안 풀릴까, 아이가? 이해되겠니? 이해돼? 그러면 그때도 머리가 풀릴 만큼의 트레이닝을 하시라고. 일단은 100% 정답은 이야기할게. 편하게 수학 문제가 풀릴 거라는 상상은 하지 마라. 무조건 그 50분은 불편할 거야. 근데 그 불편함 속에도 문제에서 질문하는 게 뭔지를 찾는 거. 그래, 나 요거 하나 할게. 왜 학원 수업은 이해가 잘 되는데 실제 문제 풀 때 문제가 안 풀리는가? 당연히 안 풀리는 이유가 그거지. 학원 수업은 뭐야? 다 설명해 줬잖아. 실제 문제에서는 뭐야? 설명이 적다고. 여기에 보자.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적혀 있는 게 있나 없나?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이 문제를 읽고 우리는 이게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걸 캐치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이 문제 풀면서 여러분한테 이 문제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제 이렇게 말했잖아. 맞지? 그럼 너네는 이 생각을 한 거지. 오케이,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할까, 이가? 근데 머릿속에 그거보다 더 앞서 뭐는 생각해야 돼? 아, 쌤이 저 정도만 읽고 근과의 계수의 관계를 판단하구나. 아, 나도 그럼 저 정도 읽었을 때 뭐야? 근과의 계수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애가 돼야겠구나. 그게 기본이라고. 그게 기본.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가보자. 자, 그 다음에, 자, 최고차원 계수의 절대값이 같은 2차 함수야, 맞지? 식만 세울 수 있으면 충분히 되겠다, 맞지? 별편도 알고 있고, 맞지? 자, fx는 어떻게? 최고차원 양수니까 뭐야? a에 뭐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다. 절편이 이거니까, 맞지? 맞지? 그 다음에 gx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어떻게 하면 되겠니? dx? dx?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돼? 최고차원 계수의 절대값이 같다며. 그럼 gx는 뭐야? 마이너스 a를 시작해야지. 그러니까 봐봐. 불편하게 제시한다는 게 그 뜻이라고. 이 fx의 최고차원 계수는 a고 gx의 최고차원 계수는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안 적혀 있잖아. 문제에 그렇게 적혀 있나 안 적혀 있나? 안 적혀 있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불편하게 제시가 되어 있다고, 여러분한테. 근데 그 불편함 속에서도 뭐야? fx의 최고차원 계수는 뭐이고, a고, gx의 최고차원 계수는 뭐야? 마이너스 a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니? 그럼 그 연습을 하냐, 안 하냐? 무조건 하셔야죠. 근데 안 하잖아. 그러니까 헛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헛공부. 헛방하고 있다고, 헛방. 이 문제를 했을 때 fx의 최고차원 계수가 a였다면, gx의 최고차원 계수 뭐야? 마이너스 a다. 그 정도는 생각해줘야지. 그럼 gx는 뭐 어디서 0되지?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0되니까 이렇게 되지? 맞지? 그 다음에 hx는 뭐야?
똑같이 A고 뭐야? X 빼기 1, X 마이너스 2. 맞지? 세 개를 더하래. 세 개를 더하래. 그냥 더하면 0 된대, 맞지? 맞지? 그럼 적기 귀찮아서 그냥 이래 할게. 맞지? 그럼 먼저 A는 어차피 약분 다 가능하잖아. 우리가 A가 양수인 건 알잖아. 맞지? 그럼 얘는 뭐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빼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더하기 뭐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래. 질문을 바라고, 질문을. 얘들아, 딴 거 보지 말고 질문을 바라고. 얘 몇 차 방정식? 얘 몇 차 방정식, 얘들아? 2차 방정식. 근데 뭐 질문했어? 모든 근의 합이래. 저걸 전개 다 하면 미친놈 아이가? 물론 해도 되지만 필요한 건 뭐죠? 2차 함계수하고 1차 함계수만 필요하지. 다 전개해도 되지 사실은. 2차 함계수 x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x제곱 x제곱이네. 1차 함계수 이거 0이지. 요 계산하면 뭐야? 플러스 1이잖아. 빼니까 빼기 x제. 그 다음에 요거는 빼기 3이잖아. 그럼 얘는 빼기 몇 x야? 4x제. 그래서 상수항 구해도 되는데 구할 필요 없지. 는 0인데 상수항 구할 필요 없지. 그럼 모든 근의 합수 뭐야? 4 이렇게 가는 거지. 액기수만 딱딱딱 뽑아 먹으란 말이야. 수학 문제 풀 때. 친절하게 내가 오늘 진짜 중3을 가르치면서 느낀 건데 수학 문제가 여러분한테 어려운 거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해도 글이 여러분한테 친절하게 절대 제시가 안 되어 있어. 근데 그 불친절한 그 글에서도 그걸 느끼는 거.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잖아. 쌤은 솔직히 좀 다정다감한 스타일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이해되겠니? 예를 들면 재욱이가 오늘 학원 왔는데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쌤은 이러겠지. 재욱아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나? 뭐 안 좋은 일 있나? 좀 뭔 일 있나? 걱정된다. 나는 이래 말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인기가 없잖아. 근데 옛날에 유명했던 거 츤데레 남자는 뭐하냐? 아, 똥 씹었노 임마. 이지랄병 하잖아. 난 그런 게 난 되게 싫었거든. 근데 그게 츤데레 하면서 존나 인기가 많잖아. 솔직히 말하면. 와, 인상 피라. 와, 똥 씹었노. 이렇게 하면서. 그럼 오히려 기분이 풀리면서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가. 근데 똑같잖아. 재호가 무슨 일 있니? 야, 와, 똥 씹었노. 솔직히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똑같지. 네가 지금 표정이 안 좋아서 걱정이 된다, 이 말인 거잖아. 맞지? 맞지? 근데 나는 첫 번째, 내 방식이 나는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 요즘은 츤데레가 같더라고. 이해되겠니? 그래서 나는 항상 친절하게 애들한테 뭔가 대하고, 사람도 친절하게 하려 했거든. 그래서 내가 요즘 좋아하는 형님이 내한테 계속 나를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인사하지 마라 하거든, 내보고. 인사하지 마라 하거든. 정확하니까. 니는 너무 사람을 예의 있게 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불편하다 하더라고. 난 그 말이 이해를 못 했거든. 아, 그냥 좀 편하게 해라고. 인사하지 마라고. 나는, 안녕하십니까? 이러거든. 아, 형님! 이렇게 하고 그냥 이래라고. 이러거든. 아유, 제가 어째 그럽니까? 형, 저보다 10살이나 많으신데. 아, 제발, 니한텐 그런 게 좀 필요하다, 막 이러거든. 이해되겠니? 그걸 내가 수학에 지금 접목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니? 불편하게 분명히 나온다고. 불편하게. 근데 그 불편함 속에서 힌트를 찾는 연습을 해라고. 난 너네한테 너무 쉽게 쉽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 수학 문제를. 잘 들어야. 그래서 나는 너네가 시험을 못 치면 되게 기분이 안 좋거든. 근데 그게 나의 실수였던 것 같아. 내가 너무 쉽게 가르쳐 주니까 내 방법대로 너네가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너네가 수학 문제 풀면 쌤이 설명한 것처럼 수학 문제가 쉽게 안 느껴지거든. 알겠니?
그러니까 그 불편함 속에서도 거기에서 필요한 힌트가 뭔지를 찾는 걸 계속 연습을 해라고. 뭐가 불편한지 난 모르지. 왜 모르는지 말할게. 시우는 2차 함수가 불편하고, 연담이는 인수분해가 불편하고, 세인이는 뭐야? 곱셈 공식이 불편하고, 그거는 몰라. 근데 그 상황에서도 내가 그거를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 못하니? 이걸 왜 못 푸니? 이런 소리 앞으로 안 할게. 불편하니까 못 풀겠지. 근데 당연히 시험은 불편하게 나온다. 근데 그때도 답을 찾는 연습을 계속 해놓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가보자. 자,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PQ라고 하고 꼭지점은 R이라 합시다. 그때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할. 야,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다. 이 문제는 이게 2차 함수가 뭐냐면 이런 느낌이거든? 우리 2차 함수가 이래 있잖아. 알겠니? 그럼 여기가 PQ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꼭지점이 여기 있잖아. 그 다음에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야. 딱 봤을 때 이거야. 얘는 지금 최고차항이 3이니까 양수니까 이건 뭐 최고차항이 음수면 뭐야? 뒤집어져 있으면 되겠지. 이해되겠니?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억하자. 이거는 무조건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다. 얘는 무슨 삼각형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다. 왜냐면 이거는 축에 관해서 뭐야?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게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꼭 기억해라. 얘가 무조건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자, 그러면 먼저 요걸 알파. 얘를 베타라면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지? 근각예수관계에서 마이너스 3분의 K가 된다. 맞지? 그 다음에 PQ 얘기니까 얘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 뭐야? 3분의 4라 이렇게 알려줬네. 편의상. 맞지?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래서 이거 세 개 이용하면 당연히 뭐를 구할 수 있노? 당연히 뭐를 구할 수 있겠노? K를 구할 수 있지. 알겠니? 그래서 당연히 이 문제도 딱 그림 그리니까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인 거지. 이해되겠어? 자, 그럼 얘는 뭐야?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지. 맞지? 그럼 먼저 요거 제곱이니까 9분의 16은 제곱하면 9분의 K제곱 더하기 9분의 4겠죠? 맞죠? 그래서 양변에 9 곱하면 K제곱 더하기 4는 16이거든요. 그래서 K제곱은 뭐야? 12. 그래서 K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거든. 자, 요 문제 조금 어려운 부분 하나만 설명할게. 얘는 있잖아. 얘는 이 함수의 그림은 사실은 이 함수의 그림은 두 개인 거야. 요렇게 그림이 하나 있고 요렇게 그림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뭐야? 3분의 4가 되면서 축이 뭐야? 양수일 때도 있고 얘가 축이 뭐일 때? 음수일 때도 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얘는 K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이 삼각형이 뭐야? 이 삼각형이 뭐야?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든 답은 똑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답이 몇 개 나오면 두 개가 나오면 개당황이거든. 맞잖아. 당황스럽잖아. 우린 값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쌤 밑에, 쌤 이 어깨, 쌤 요 배꼽까지가 삼각형이라 해. 그럼 넓이가 있겠지? 이게 여기에 이렇게 이동했다고 넓이가 달라지니? 아니잖아. 똑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저게 K가 두 개인 거는 상관이 없다고. 알겠니? 그래서 답시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에 뭐야? 당황하지 않다고. 알겠지? 자, 이 답시 두 개 나온 것도 나에게는 굉장히 뭐죠? 불편한 거야, 사실은. 하지만 당황하지 말자고.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말하자.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공식이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는 거 혹시 기억난다며? 공식 외우라고 한 친구한테는. 알겠지? 원래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지만 이게 기억이 난다면 절대값 3분의 루트 뭐야? K제곱 플러스 12가 되지. B제곱 빼기 4의 C. 그게 뭐야? 3분의 4거든? 그럼 루트에 뭐야? K제곱 플러스 12가 뭐야? 4가 되지. 제곱하면, 잠시만. PQ가 3분의 4. 아, 이게 3분의 4가. 아이씨, 미쳐버리는데. 요게 계산 실수했다. 미안하다. 요게 계산 실수했다. 쌤, 미안해. 아이, 미친놈아. 너만 걸렸나. K제곱 4네, 맞지? 여기서도 K제곱 구하면 K제곱 4다, 알겠지? 알겠지? K는 2i면 마이너스 2다, 알겠지? 그래서 2를 구하든 마이너스 2를 구하든 답은 똑같아,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넓이 구하자. 그래서 K가 2일 때, Y는 뭐야? 3X의 제곱, 플러스 2X, 여기 1이다. 은자, 축의 방정식 구하는 거는 존나 쉽게 가자. 자, 축의 방정식은 뭐라고? X는 그냥 이거 두 개 나눠. 그리고 곱하기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 알겠니? 아니면 이렇게 해. 야, 는 0 하면 두 분의 합 뭐야? 두 분의 합 뭐야? 두 분의 합 모르는 바보는 없죠? 두 분의 합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하면 무조건 축의 방정식이야. 알겠니? 자, 축의 방정식 두 분의 합 곱하기 뭐야? 2분의 1. 그래서 축의 방정식 왜 중요하냐면 그래프를 그릴 때 당연히 축만 빨리 찾으면 꼭지점 찾는 거 기본인데 축이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 넣으면 뭐야? 계산해. 계산하면 돼. 계산하면 돼. 3분의 1 빼기 1이니까 이게 이게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알겠니? 그럼 삼각형은 이게 되거든? 얘들아, 삼각형하고 함수의 차이점 뭐죠? 삼각형은 얘는 길이만 생각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x축 밑에 있으니까 음수까지만 높이는 뭐야? 길이만 생각해줘야 된다, 맞지? 자, 밑변의 길이는 이 길이지, 맞지? 그래서 이 길이가 아까 2분의 1의 PQ가 뭐야? 3분의 4. 그 다음 뭐야? 3분의 2.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y 값의 절대값을 해주면 된다. 맞지? 계산하면 9분의 4.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K가 마이너스 2일 때를 구하면 이게 플러스 3분의 1이야. 그래, 똑같아. 좌표도 똑같이 나와. 알겠니? 그래서 2든 마이너스 2든 답 똑같다고 이거는. 오케이? 자, 이차 함수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할 때 4분의 D가 0이다. 그 다음 K로 정리했을 때 0이다. 맞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302번. 이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한다. 항상 위쪽에 있대. 그럼 어떤 거야? 이차 함수가 직선 얘보다는 항상 위쪽이래. 그럼 뭐야? 항상 크다는 거지. 항상 크다는 거지. 맞잖아. 그럼 항상 크다는 건 이차 함수하고 직선은 이래 밑에 있어야 되지. 그럼 이건 는영하면 얘는 뭐야? D가 0보다 뭐야? 작다 하면 되지. 맞아, 아니야? 뭘 고민하니? D가 0보다 작다 하면 되지. 맞아, 아니야? 그지? 오케이. 자, 300번. 303번. 야, 303번. 솔까이 말해서 이게 어려웠다? 혹시나 이것 때문 아니니? 저거 말고는 저게 어려울 게 있나? 이 문제가 어렵다는 거는 이것 때문 아닐까?
알겠니? 그러면 이 정도의 불편함이 너네를 이 문제를 못 풀게 만드네? 그러니까 저걸 해소해야지. 이게 어렵다는 거는 이것 때문이잖아. 자, 여기 알파 있고 베타가 있어. 그럼 이 이차함수 fx는 자 어떻게 돼? 최고차항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모르니까 이럴 거야. a 빼기 x, a 빼기 알파 돼 있고 a가 음수다. 요렇게 요건 못 세우죠. 60점 이상 받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요거는 a라 해놓고 뭐야? x의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자, 한번 생각해보자. 선생님 요거까지 세우는 거 아닌데 이건 선생님 전개했네요. 선생님 왜 전개했어요? 문제 속에서 합과 곱 알려주더라. 그래서 전개했어. 안 알려줬으면 안 했을 것 같거든? 근데 알려주는데 뭐 해야지. 안 알려줬으면 나 안 했어. 됐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뭐예요? A의 뭐야? X의 제곱 합이 빼기 6X 더하기 4. 일단 이겁니다. 이게 fx야. 됐니? 질문이 뭐죠? f의 2x-1 요거하고 무슨 축이라 해서 x축이래. 그러면 여기에 y가 뭐 돼? 0 돼야 돼. 그럼 얘는 2x-1이 뭐가 되면 돼? 알파가 되는 게 첫 번째 근이고 2x-1이 뭐야? 베타가 되는 게 두 번째 근이라고. 왜? 알파 넣으면 0 되고 알파, 0 지나고 베타, 0 지나니까. 됐나? 세인아, 이거 x 구하면 암산해보자. 어떻게 돼? 2분의 알파 플러스 1. 얘들아, 2x 빼기 알파가 1이잖아, 맞지? 2x가 뭐지? 알파 플러스 1이잖아. 그럼 x는 뭐죠?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잖아, 맞지? 얘들아, 1차 방정식 정도는 암산하는 거 연습 좀 해라. 1차 방정식 정도는. 왜 그러냐면 있잖아. 진짜 이게 좋아져야지 수학이 쉬워진다. 1차 방정식 정도는 암산하는 거 연습 좀 해라.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이유 알겠는데 연습 좀 해라, 1차 방정식. 내 생각은 그냥 1차 방정식은 암산한 거예요. 나는 있잖아, 애들이 왜 수학을 내가 잘했냐고 물어보면 아무리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뭐냐면 나는 학교생만큼 수학 계산 속도가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생 수업을 듣고 있으면 지겹지는 않았어. 왜? 선생님이 계산하는 걸 내가 다 따라갔으니까. 근데 보통의 수학을 못하는 애들 이런 거야. 쌤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쌤은 여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계속 이렇게 뒤에서 따라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버겁지, 얘들. 근데 수학 잘하는 애들은 이렇지 않겠니? 선생님이 여기 설명하면, 선생님 다음에 이 말 하겠지. 아, 맞네. 쌤이 이 말 설명하고 있으면 쌤 다음에 이 말 하겠지. 맞네. 얼마나 재밌어요, 얘들아. 선생님 요래 풀 것 같은데, 맞네. 선생님 요래 풀 것 같은데, 맞네. 이렇게 수학이 흘러가면 걔는 수학을 못할 수가 없다, 얘들아. 그럼 여러분 착각하지. 쌤이 요래 가겠어 하면서, 틀리네. 그러면 수학 못하겠네요. 틀려도 수학을 잘해요. 왜? 왜 쌤하고 내하고 생각이 다르지? 왜 나는 저래 생각하는데 쌤은 왜 저래 생각하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아, 저래서 쌤이 저렇게 생각했구나. 이제 두 번째는 뭐야? 아, 이건 나중에 쌤한테 물어봐야지. 내 풀이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나 그러고 많이 느끼거든. 수업 끝나면, 쌤 1회 풀면 더 낫지 않나요? 나는 인정할 건 인정해요. 준서가 내한테 1회 풀면 좋지 않나요? 한 두 번 정도 말한 것 같거든. 나 준서 보고 되게 잘했다고 했거든, 그때. 인정할 건 난 인정한다고 했다. 그냥 계속 따라가니까 힘들지, 버겁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걸 딱 봤을 때 요게 x가 2분의 뭐야? 알파 플러스 1이라고 빨리 보이는 게 좋을.
이거 천천히 한다고 좋은 거 아니다. 천천히 한다고 좋은 거 아니다. 여기도 이건 첫 번째 근, 두 번째 근. 그럼 두 번째 근은 뭐야?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다. 알겠니? 그래서 요거의 근이 요건데 지금 알파가 베타보다 큰 그림이 그만큼 중요해. 그림이. 알파가 뭐보다 크다? 베타보다 크다는 게 실질적으로 그림이야. 그럼 얘도 얘가 더 클까 얘가? 맞지? 그럼 길이는 뭐야? 2분의 뭐야? 베타 플러스 1에서 빼기 2분의 뭐야? 알파 플러스 1 이게 길이가 되겠지. 그럼 길이는 두 교점 사이 거리는 2분의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지?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 찾으면 되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까 뭐였죠? 6. 알파고 베타가 아까 4였니?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6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ac잖아. 맞지? 16이네. 맞지? 20이네. 맞지? 제곱이 20이니까 쟤는 양수만 말해야 되지? 2루트 5. 그러니까 정답은 뭐야? 루트 5. 2분의 2 루트 5니까 알겠니? 너무 빨리 안 풀었어. 너무 쌤이 풀이를 빨리 안 했길 바랄게요. 알겠죠? 알겠지? 요 정도 속도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풀이가 빨랐으면 녹화를 보면서 좀 자기 걸 만들어 놓으시고 알겠지? 알겠지? 방법이 얘들아 진짜 없더라. 수학 잘하는 방법. 야, 내 친구한테, 난 너네한테는 너네를 믿고 나는 의지하고 하는데 내 친구한테 야, 우리 애가 수학을 좀 못한다. 이 우야야 된노 하니까 그냥 학원 보내지 말고 그 돈 저축해갖고 나중에 대학 갈 때 주라. 내가 이래 말했다. 수학은 타고나는 거야. 알겠지? 조금은. 알겠지? 근데 너네들은 지금 여기까지 견뎌왔으면 할 수 있는 애들이야. 지금 여기까지 견뎌왔으면. 시우야, 진작에 갑수학을 그만둬야 되는데 여기까지 견뎠잖아. 이제 포기하기는 아깝다. 알겠지? 열심히 해보자. 넘어갑시다.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사실은 기본은 쉽거든. 최고차항이 양수면 아래로 볼로 가잖아. 최고차항이 양수면. 그럼 얘는 꼭지점이 뭐야? P, Q거든? 맞지? 그래서 얘는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는 X가 P에서 X 이퀄 P에서 Q가 최소값 Q를 갖는데 그 다음에 얘들아 앞으로 최대값은 대문자 M이라 적을게. 맥시멈 최대값은 앞으로 대문자 M이라 적을게. 맥시멈 최소값은 소문자 M이라 적을게. 미니멈 앞으로 셈 수학에서는 최대값은 대문자 M, 최소값은 소문자 M으로 합시다. 왜냐면 최대값, 최소값 적는 시간이 아깝다. 알겠지? 자, 시험 칠 때는 대문자 M, 소문자 M 쓰지 마세요. 최대값 쓰세요. 알겠죠? 최소값 쓰시고요. 알겠죠?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쓰시도 된다고 하면 쓰시고.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얘는 최소값 뭐야? Q를 가진다고. 맞잖아? 근데 최고차항이 현재가 음수야. 최고차항이 음수야. 그럼 위로 볼로 가기 때문에 위로 볼로 가니까 X 이퀄 P에서 얘는 최대값 뭐를 가진다? Q를 가진다. 이렇게 된다. 알겠니?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이렇고 그러면 이때는 최대값은 뭐야? 없어요. 계속 뻗어가니까 최대값 없다고. 알겠니? 이때는 최소값 뭐야? 없다고. 그래서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는 X 이퀄 P에서 최소값은 가지지만 최대값은 없어요. 알겠니?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는 최대값은 같지만 최소값은 없어요. 틀려도 된다. 그 다음 뭐 배울 것 같아? 책 보지 말고. 그 다음 뭐 배울 것 같아? 준아. 이거 다음에 이제 뭐 배울 것 같아? 세인아 뭐 배울 것 같아? 어? 둘 다 있는 거. 그럼 둘 다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범위가 정해진 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는 얘가 범위가 없어. 그냥 실수 전체야.
그래서 얘는 실수 전체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란다고. 그럼 최고차항이 양수잖아.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 이렇게. 그럼 얘는 뭐야? 1, 뭐를, 1, 1, 빼기 8을 지나는 이차함수라고. 근데 얘가 어디로 볼로 가니까? 아래로 볼로 가니까 x 이퀄 1에서 마이너스 8이라는 최소값이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최대 최소는 범위가 정확하게 말할게 범위가 없다는 게 아니고 범위가 실수 전체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입니다. 알겠니?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최대값, 최소값 구하시오. 그렇게 친절하게 시험에 안 나온다 해도. 범위가 실수 전체는 시험에는 어떻게 해? 범위가 없을 때야. 그러니까 x의 범위야. 자, x의 범위다. 친절하고 불친절을 오늘 기억 잘해, 알겠지? 그러니까 시험에 친절하게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최대값, 최소값 구하시오. 그렇게 안 나온다 해도. 근데 모든 수학생들은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는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시험 문제를 읽어보면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안 나온다 해도. 그럼 우리는 왜 틀리는 거야? 그 문제가 그 문제인지를 몰라서 틀리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x의 범위가 실수 전체라는 말은 범위가 뭐야? 없다는 거야. 범위를 왜 안 가르쳐 주겠니? 전부 다 아니까. 전부 다 아니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9번 봅자.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래요. 근데 범위가 있는데 무슨 범위가 있어요? 아무 조건이 없잖아. 그래서 얘는 범위가 실수 전체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거야. 이해돼?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짬뽕으로 뭐야? 공통 부분까지도 있네. 공통 부분 맞지? 그래서 공통 부분을 가지는 최대 최소 문제인 거지. 그럼 공통 부분은 뭐로 취하네? 보통 t로 취하네. 알겠니? 옛날에 쌤이 가르쳤던, 쌤이 학교 다닐 때 했던 책에는 정석이라는 책이 있었거든. 요즘 정석이 완전 망했지, 맞지? 정석에 치환하면 호랑이는 죽음, 사람은 죽으면 뭐야?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뭐야? 가죽을 남기고, 문자는 죽으면 뭐야? 범위를 남긴다. 이래 적혀 있었거든. 혹시 이해가 될까?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 문자를 이 문자로 바꿨잖아. 이해돼? 그래서 쌤 진짜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여기 좀 문자는 죽으면 문자를 가 치환되면 범위를 남긴다고. 문자가 뭐가 되면 치환되면 범위를 남긴다. 진짜 중요한 거다. 문자가 치환되면 뭘로 남긴다? 범위를 남긴다고. 그래서 여기 적혀 있잖아.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체험은 공통 부분은 뭐야? 치환했지. 그럼 이 공통 부분이 뭐야? 죽은 거잖아. 그래서 얘는 뭐야? 호랑이는 죽이면 죽음은 가죽을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듯이 문자가 사라지면 바뀌면 범위를 남긴다.
엄청 중요한 거거든. 적으려면 적어주면 되고 안 적으면 안 적어도 되는데 하여튼 치환을 하면 무조건 범위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치환해서 절대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치환했잖아.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돼 무조건. 맞니? 그럼 얘는 이게 x축이고 이게 새로운 축 t축이 되는 거야. 그럼 t가 1, 어디를 지나?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이게 아래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생긴다고.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t는 뭐보다 작을 수는 없어. t는 뭐보다 작을 수는 없어. 우리 상식적으로 가보자. t는 뭐보다 작을 수는 없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계속 마이너스 1보다 크잖아,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하면 뭐야?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런 범위를 남긴다. 그래서 문자가 사라지면 뭐가 남는다? 범위가 남는다고. 그래서 어떤 수학 문제를 풀든 치환을 하잖아. 그럼 항상 뭐가 생긴다? 범위가 생긴다는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 치환을 하면 뭐가 생긴다? 범위가 생긴다고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문제는 자, 저 문제는 저거였는데 우리는 저 문제가 x제곱 빼기 2x를 t로 치환했잖아. 그럼 t가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범위는 찾아야 돼, 너네가. 어떻게 찾냐면 이게 x축이고 이게 t축이라 해서 x하고 t에 관한 2차 함수를 생각하면 돼. 그럼 t는 x-1의 제곱 빼기 1이잖아. 그래서 1, 무슨 일?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그럼 t는 뭐야? 계속 작아지다가 마이너스 1까지 작아졌다가 다시 계속 커져. 다시 말하자. t는 어느 순간부터 계속 작아지다가 마이너스 1까지 작아졌다가 다시 커져. 그 말은 t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질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t는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생긴다고. 그럼 먼저 저식은 y는 뭐야? t제곱 빼기 2t 빼기 5인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이해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이거의 최소값은 t가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요 범위에서만 찾아야 돼. 알겠니? 요 범위에서만 찾아야 된다. 그래서 구하면 뭐야? t-1의 제곱 빼기 6이잖아. 그래프를 구하면 우리가 1, 무슨 6이야? 마이너스 6인데 근데 t는 뭐야?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이 그래프에서 최소값 여전히 이거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오케이? 그래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 앞부분 다시 볼게요. 아니 이 개념. 그래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는 첫 번째는 아무 말이 없으면 범위가 뭐야? 실수 전체라고 했지. 그래서 아무 말이 없는 최대 최소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 중학교 때 문제니까. 그래서 만약에 얘도 아무 말이 없으면 얘는 어디로 볼로?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갈 거라고. 그래서 얘는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라고 알겠지? 오케이. 꼭지점 x좌표 뭐니? 꼭지점 x좌표 뭐니? 제인아. 2. 바로 뭐 해야 되지? 마이너스 2a분의 b라 했는데 그게 힘든 애는 제발 그렇게라도 기억해. 두 분의 합이 뭐죠? 4. 그걸 2로 나누면 돼. 그러니까 x는 2. 두 분의 합을 뭘로 나누라? 2로 나누라. 대신 2라고 하면 안 되고 꼭지점 x좌표는 초계 방정식이라면 2라고 하면 안 되고 뭐야? x는 2. 그럼 얘는 뭐야? 2,2를 대입하면 2,2를 지날 거라고. 얘는. 실제 맞는지 확인해보자. y는 뭐야? 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4고 6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될까 이거. 맞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지? x-2의 제곱 플러스 2잖아. 그러니까 2,2를 지나잖아. 알겠니? 야, 잘 보자.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이 엄청 중요하거든. 얘들아, 정말 집중해 주세요. 자, 꼭지점 몇 컴마 몇이에요?
2,2면서 야,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릴 때 요거 상수항 좀 잘 봐줘. 상수항은 뭐야? y 절편이야. 그래서 2,2하고 0,6을 지나면서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그래서 좀 잘 그리고 싶으면 얘가 6이라고 표시를 해. 알겠니? 그 다음에 나는 너네들이 2등급 이상 받으려면 요런 생각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자, 우리는 2등급 이상 받고 있습니다. 제발 잘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흥미를 조금만 느끼자. 왜 수학에 흥미를 못 느끼냐? 그건 안 된다. 느낄 수 있다. 알겠지? 학문이다. 학문. 알겠지? 얘가 6이라 했지? 그럼 요렇게 연결하면 요 정도 y 값은 뭐야? 요 정도 y 값은 뭐야? 6이야. 인정되겠니? 근데 이거의 x 값은 뭐니 얘들아? 0이지? 그럼 이거의 x 값은 뭐겠니? 4라는 거 요게 이게 4,6이라 요 정도는 암산으로 나오는 게 실력이야. 저게 4,6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실력이라고. 마이너스 2a분의 b 백날 외우면 뭐하노? 쓸 줄을 모르면 아무 의미 없는데. 축이 뭐라고 했어? 축이 x는 2라며.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다고. 그럼 얘가 2고 얘가 0이니까 이게 두 칸이면 얘도 두 칸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0,6을 지났으면 당연히 몇을 지나? 4,6을 지난다고. 이해돼? 존내 똑똑하게 한번 가봅시다. 얘가 1, 어디를 지나요? 1로 보자. 1,3을 지나지? 맞지? 그럼 몇을 지날 것 같아? 얘가 1,3 지나잖아. 그럼 몇을 지나니, 진여가? 이해 못했구나. 얘가 1,3을 지나잖아. 그럼 축하고 이거하고 거리가 몇이야? 한 칸이잖아. 그럼 얘는 3,3도 지나겠지. 1,3을 지나면 3,3을 지난다고 얘는. 축이 그런 뜻이라고 얘들아. 축이 그런 뜻이야. 이해돼? 마이너스 2를 넣어보자. 마이너스 2, 자, 계산 얼마고? 계산 얼마고? 18 지나죠? 그럼 몇 컴마 18 지나겠니? 몇 컴마 18 지나겠니? 어? 6, 18이라고. 왜?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중간이 뭐야? 축이 돼야 된다고. 축이 뭔데? 2잖아. 2에서 마이너스 2가 몇 칸 떨어졌어? 4칸. 그럼 얘는 2에서 뭐야? 4칸 뒤로 간 것도 6, 18이라고. 야, 괜찮아.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지금 있나? 이해 안 되니? 자, 물어보자. 이해 안 되니? 이해는 되니? 이해는 되니? 아니, 이해는 되니? 야, 요거 집에 가서 이해해서 그치지 말고 쓰려고 머릿속에 계속 고민해. 요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있잖아. 그냥 이 참수가 겁나 쉬워져. 너네는 이 참수 풀 때 그냥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꼭지점 이 정도만 생각하잖아. 나는 무조건 축에 관해서 대칭을 생각한다 해도 얘들아. 그러니까 쌤이 만약에 어떻게 이 참수를 이래 그렸어. 근데 이게 꼭지점이 모양에 1,5야. 이해되겠어? 근데 요점의 좌표를 구했더니 이게 뭐야? 4,1이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당연히 y좌표 뭐겠니? 1이겠지? 그럼 나는 뭐야? 이게 몇 칸이야? 이게 몇 칸이야? 3칸이잖아. 그럼 얘도 여기서 3칸이라 해서 1에서 3칸 앞으로 가면 뭐야? 마이너스 2겠구나. 이게 나는 그냥 무조건 보여. 저걸 문제에서 질문하든 안 하든. 무조건 이걸 생각해, 나는.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 어떻게 하냐면 얘를 만약에 A라고 이거와 이거의 무슨 점, 이거와 이거의 중점이 축이다 해서 구하는 방법과, 그러면 A 플러스 4가 2니까 A는 뭐다? 마이너스 2다. 1에 구하는 방법과, 원래는 이 방법이 맞아. 근데 중점이 이거니까 여기서 이까지 이게 1이고 4니까 거리가 얼만큼이야? 3이잖아. 그럼 뒤로 색한 가면 되잖아. 앞으로 색하니까 뒤로 백으로 색한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찾는 거. 이해되겠니? 정말 잘 쓰면 되게 유용해. 진짜 농담 아니고. 자, 그 다음 보자. 이제 최대값, 최소값 구할 건데 봐봐. 범위가 지금 0부터 어디라 했어? 5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다. 봐봐, 이게 왜 유용한지 말게. 아까 4 넣었을 때가 오잖아. 그러니까 5 넣었을 때가 값이 더 크다는 것도 여기서 그냥 그림상으로 이해가 된다고. 알겠냐? 자, 그럼 먼저 범위가 있을 때 최대 최소는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값은 꼭지점이야, 꼭지점. 그래서 만약 꼭지점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 그럼 무조건 여기에서 여전히 최소값이야. 제곱창 양수일 때는. 그러니까 이 범위랑 이 범위가 왜 중요하냐면 인마의 꼭지점이 지금 2,2잖아. 그럼 2라는 x가 2라는 숫자가 이 안에는 들어가 있잖아. 이 안에는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지. 그래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주어진 구간 안에 주어진 범위 안에 꼭지점의 좌표가 포함될 때와 포함이 되지 않을 때로 나눠서 풀어. 항상. 자, 뭐라고? 포함이 될 때와 포함이 되지 않을 때로 나눠서 푼다고, 항상. 알겠니? 그래서 지금 이 포함이 돼. 얘들아, 이거 어려우면 진짜 IQ 두 자리도 아니다. 진짜 한 자리다, 한 자리. 야, 이거 어려우면 IQ 한 자리다. 진짜 농담 아니고. 꼭지점이 지금 2,2잖아. 근데 첫 번째 문제가 범위가 x가 0부터 뭐야? 5까지라며. 그럼 꼭지점이 2,2니까 2가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잖아. 그러면 요 2가 여전히 최소값이라고. 그럼 최대값은 뭐냐면 이 두 개 값 중에 F0과 F5를 구해. 그 중에 큰 값이 최대값이야. 그래서 F5가 최대값이야.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고. 알겠니? 근데 두 번째는 범위가 뭐야? 마이너스 1과 1이잖아. 그럼 이 범위 안에 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은 여기 있거든. 그럼 끝값 중에 큰 게 최대고 뭐야? 작은 게 최소라고. 이 양 끝값 중에 큰 놈이 무슨 값? 최대값. 작은 놈이 뭐야? 최소값이라고.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범위가 없는 거는 중3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와, 거의. 그럼 범위가 있는 거는 그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 있으면 최고창의 양수일 때 여전히 거기서 최소값. 최대값은 뭐야? 양 끝값 중에 큰 값. 오케이? 없으면 양 끝값 중에 큰 값이 무슨 값? 최대값. 작은 값이 뭐야? 최소값. 이거 이해 안 된다고 하면 있잖아. 쌤 장애인 만드는 거야. 내가 말을 못 하겠지. 내가 너네한테 말을 못 하겠지. 욕 좀 할게. 씨발 내 말 들었는데 이해가 쳐 안 되겠지. 내가 말을 못 해가지고. 야, IQ 두 자리는 한 자리도 이해한다. 그리고 졸라 중요한 거다.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항상 뭐로 나온다고? 범위 있는 걸로 나와. 그럼 범위 안에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어. 그럼 최고창이 음수일 때를 보자. 그럼 꼭지점에서 무슨 값? 최대값. 그 다음에 양끝값 중에 작은 게 뭐야? 최소값. 오케이? 최고창이 음수인 걸로 보자고. 범위가 꼭지점 1에 포함되어 있어. 그럼 꼭지점 여기가 무슨 값?
최대값, 양 끝값 중에 작은 이게 무슨 값? 최소값. 범위 안에 꼭지점이 포함이 안 돼 있어. 그럼 큰 게 무슨 값? 최대값. 작은 게 무슨 값? 최소값. 그게 끝이야. 알겠니? 자, 그래서 2차 함수까지 전부 다 하세요. 연습 문제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RPM도 다 하시고, 알겠지? 최대한 수고하셨습니다.